교수님께서 운동의 민감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보라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저희가 사실 수업을 들을 때 운동의 민감기를 배울 때 모두들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많이들 가졌었어요. 지금 그 중요한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 어쩌죠라고 막 굉장히 후회를 하고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운동의 민감기에 저희들이 모두 사용했던 국민템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 사용하셨죠? 저희 소서도 있죠. 그리고 바운서 종류들, 모조리 다 아이가 원할 때 스스로 타고 내리지 못하는 아이템들을 정말 많이 썼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보니 이게 오히려 아이의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기보다는 좀 방해했구나 라고 하며 저희가 막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미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수어드롭도 운동의 민감기를 방해하는 물건인 거죠? 그렇죠. 네. 운동의 민감기, 사실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정말 영특한 아이, 두뇌가 발달된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사실 운동의 민감기를 지원을 해줘야 해요. 운동의 발달은 두뇌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5개월 된 아기가 방에 바닥에 있는 딸랑이를 집으려고 해요. 딸랑이를 보는 순간 시각적인 자극이 오죠. 그래서 감각 신경이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아기가 집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제 연합신경에서 운동신경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운동신경이 반응을 해서 딸랑이를 짚게 됩니다. 결국 동작을 한다라는 것, 우리는 운동을 한다라는 이것은 이런 두뇌의 어떤 작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운동의 발달을 촉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은 곧 두뇌 발달과 연결되어 있죠. 특히 이 운동의 민감이 시기 아기는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뒤집기를 하는 아기가 하루에 100번을 뒤집듯이 또 이제 붙잡고 서려고 하는 아이는 집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서 일어서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뒤집고 기고 서고 또 크루징하고 걷고 이 매 순간을 아기가 자기 몸을 써서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해 나갈 때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해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 몬테소리 여사는 어린아이들이 두 개의 중요한 심리적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감을 가져야 한다. 그 하나는 바로 환경에 대한 신뢰감. 그것은 엄마로부터 비롯되죠. 엄마가 아이의 반응을 항상 잘 해주면 세상은 이렇게 엄마처럼 따뜻한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 환경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걷기까지 아이가 끊임없이 자기 몸을 움직여서 자기가 그것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때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앞으로 아이들이 전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돌 전에 아이들은 바닥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템들이 하나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줬었잖아요. 이렇게 짚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힘들어. 이렇게 대신 일으켜주고 딸랑이 잡으러 막 가는 애가 있으면 딸랑이 잡으려고 그러네. 잡아서 애 손에 쥐어주고 이런 굉장히 사소한 행동들이 아이를 방해했었구나. 정말 미안한 그런 마음이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경향성에서도 질서를 다루었는데 유아계에는 특히 질서의 민감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전 경향성에서는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집안 환경에 대한 이 질서의 민감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한참 이 수업을 듣다 보니 가정 환경을 몬테소리 환경에 맞춰서 한번 재구성을 해보자 하는 저희 동기 선생님들과의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면 책장이 아이에게 좋다고 하니까 딱 들여왔는데 애가 그 자리에 원래 굉장히 작은 한 권 정도 놓을 수 있는 전면 책장에서 한 10권 정도 놓을 수 있는 전면 책장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애가 보자마자 막 기어가서 이거를 빼려고. 이게 내가 그 눈에 익은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면 어른들이 어른이 되면 어차피 하는데 왜 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냐라고들 많이 되물으시거든요. 왜 정리를 해야 하나요? 네. 먼저 이제 질서에 민감기 시기 아이들은 자기가 기억한 질서가 깨지면 불안해하고 울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질서에 대해서 예민한 감수성 있는 아이들은 장난감 자동차를 놓을 때도 일렬로 항상 나열을 해놓고 뭐 동물 모형도 하나씩 줄 세우죠. 또 교실에 보면 선생님이 뭐 양동이를 그 전에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옮겨놓으면 아침에 등원한 아이가 그것을 원래 자리로 이렇게 갖다 놔요. 그렇게 누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게 질서에 집착한다라고 느낄 만큼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그 질서에 예민한 감수성의 시기가 그 환경을 이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제 6, 7세 이성의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그때는 더 유연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서에 집착하지 않거든요. 질서의 민감기에 정돈된 환경을 보면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름다운 것, 질서가 있는 것, 그건 상당히 미적인 요소도 있지요. 그리고 항상 환경이 정돈되어 있으면 이 아이들은 그 환경을 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도 발달이 됩니다. 또 질서 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내가 그 물건을 쓰고 싶으면 언제든지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질서의 민감기 시기에 아이들의 생활의 질서도 생활의 습관도 잘 갖춰주는 게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집안에 있는 환경들이 다 각자의 물건이 놓일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느 가정을 보면 지나치게 아이 물건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되도록이면 줄여서 물건의 위치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가 그 물건을 잘 기억하고 어른들도 자신이 쓰면 그 제자리에 갖다 놓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왜 하는가? 어차피 어른 되면 할 것인데 여기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의 The Secret of Childhood라는 어린이의 비밀 책에 몬테소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준비된 환경은 질서와 아이들 사이즈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할수록 아이들은 흥미와 집중력이 높아진다라고 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질서 있는 체계를 갖춘다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흥미와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는데 정리 못하는 어른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살 버릇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기가 바로 민감기의 시기라는 거죠.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본능의 욕구로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갖고 있는 본성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질서의 민감기를 질서 있는 체계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민감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정예비 교수님 혹은 AMI 코리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